밤사이 핵심 국제 뉴스를 짚어드리는 아침엔 월드입니다. 오늘도 국제 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안일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뉴욕타임즈가 이 러시아군 전사자 숫자를 추정했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로 추정됐나요? 네, 미 정보 당국에서 추정한 숫자를 보도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주도 안 됐지만 7천 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일본군과 싸운 서태평양 2호섬 전투 때 36일 만에 7천 명이 숨진 속도보다도 빠르고 2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숫자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전사자 숫자를 추정한 방법도 공개했는데요. 예를 들어 미 정보기관은 러시아 탱크 한 대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에 맞아 불타는 러시아 탱크 영상들을 보면 전사자 숫자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상률이 10%에 이르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러시아군 인원을 15만 명 이상으로 볼 때 전사자 7천 명에 부상자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14,000에서 2만 1,000명까지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군 사기는 크게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 당국이 밝힌 전사자 규모는 약 500명 정도로 차이는 많이 납니다. 사상률이 10% 정도가 되면 지금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또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냐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느냐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라고 했군요. 네, 어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한 말인데요. 시 주석은 인민 생명을 지상으로 여기는 가운데 코로나 제로 원칙을 견지하고 조속히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경계령도 내려졌는데요. 저장상 원저우시 질병통제센터는 지난주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국가에서 수입된 의류와 생활용품을 사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세계보건기구는 우편물이나 화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해외 기원서를 주장해온 중국은 엊그제 소개해드린 바닷가재 같은 냉동식품이나 우편물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경계령까지 내렸네요. 마지막 소식은 또 어떤 얘기일까요?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같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아마 침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한 연설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Remember Pearl Harbor. Terrible morning of December 7, 1941, when your sky was black from the planes attacking you. Just remember it. 네, 통역이라 약간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하고요. 러시아 침공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떠올리게 한 건데요. 그러자 침공의 당사자였던 일본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침공과는 다르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의회에 연설을 요청했는데 귀를 의심했다. 진주만 공습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 이런 반응을 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동기는 다를지 몰라도 침공이란 사실 자체는 다르지 않다는 걸 아마 일본인들도 잘 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일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